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좌표평면 위에서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두 직선의 식 사이에서 그 개수들을 값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표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만들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직선이 평행하든지, 아니면 두 직선이 완전히 겹쳐서 일치하든지, 아니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지. 그래서 그냥 직선을 대충 그냥 두 개를 그으면 웬만하면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점에서 그냥 만나겠죠. 근데 특정한 경우에 평행하다든지 아니면 일치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간단합니다.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일단 기울기가 같아 버리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 그죠? 기울어진 정도가 같으면 이렇게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안 평행하네. 이렇게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 여기 m하고 m 다시 요 녀석이 기울기다, 그죠?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y 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그죠? n과 n 다시는 달라야 돼요. 왜? 얘까지 같아지면 뭐가 된다? 일치해 버리겠죠.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겹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평행이 아니고 이거는 일치니까. 그래서 평행하려면 뭐 m과 m-는 같고 n과 n-는 달라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다. 그러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일치 조건도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죠?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식이 완전히 똑같아진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 이제 처음 나왔죠. 수직이라는 그 두 직선이 수직인 거 요런 내용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조건 좀 체크를 한번 해두세요. 수직 조건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m-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나중에 생각 안 나요. 나중에 우리는 이거를 3년 동안, 최소 3년 동안 써먹어야 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로 풀어서 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m-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m이 뭔지 m가 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인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서로 수직인 거? 그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녹화를 뜨던 거를 이어서 뜨는 거라서, 자, 그러면은 여기가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자, 이 녀석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세요. 그러면은 자, 얘가 뭐 이쯤에 이렇게 왔다 칩시다. 자, x축 y축 어디 있을지 정확하게 뭐 필요 없어요, 사실은. x축 y축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그 원점으로 갖고 오자는 거지.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원점으로 이렇게 갖고 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평행이동 했어요. 여기가 원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아이고, 왜 y절편은 우리 기울기 참, y절편은 그 수직 조건 이야기할 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러지? 왜 그래? 에? y절편은 우리가 수직 조건을 이야기할 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만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기울기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으로 옮겨놓고 기울기만 딱 남겨놓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저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뭐를 그을 거냐면 x는 1을 하나 그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수직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직각. 얘는 직각입니다. 그죠? 자, 얘가 직각이고,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1,m이다. 그지? 요 점의 좌표는 1,m-가 돼요. 야, 얘네들이 수직이려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자, PQ 좌표, OPQ 좌표가 다 있다. 그죠? 자,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돼요. PO의 제곱은 아니지. PO의 제곱 더하기 QO의 제곱은 PQ의 제곱과 같다. 되죠? 자, 그러면 PO 제곱은 1제곱 더하기 M제곱 1제곱 더하기 M제곱 PQ의 제곱, QO의 제곱은 자꾸 헷갈려. 1제곱 더하기 M-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PQ 제곱은 PQ의 길이는 뭐예요? 이거 Y좌표 똑같네. 그지? 아니 X좌표 똑같네. 그죠? X좌표 똑같으니까 어떻게? M에서 M- 빼면 되죠. 그냥 M-M-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쭉 전개해서 정리해볼까요? 그럼 1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의 제곱. 자, m제곱 m제곱 날라가고 m-제곱 m-제곱 날라가고요. 자, 그러면은 2는 마이너스 2m m-예요. 자, m-는 뭐다?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그죠? 됐죠? 증명했네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네 둘이 수직이다. y절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행이동. 이 상태에서 얘네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다른 직선을 만들어주면 평행이동 이렇게, 얘도 평행이동 이렇게 해주면 얘네 둘이 만나는 각도 직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을 막 시킬 거니까 y절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야. 수직이다 이거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조건, 수직 조건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표준형, 일반형으로 표현되었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계수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하다.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요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방금 전부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그냥 다르면 돼요. y절편 상관없습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요렇게. 근데 문제는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준형 바꿔놓고 기울기가 같고 y절편 다르다, 기울기 y절편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쉽게 안 주겠죠. 숫자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문자를 섞어가지고 내가 어떤 문자로 구하게끔 문제를 줄 거예요. 그죠? 미정계수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하려면 문자를 가지고 내가 식을 적어야 되는데 식이 복잡해지겠지. 왜? 이거 정리하면, 얘네 둘이 정리하면 식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분수꼴이 나오겠죠. 그죠? 그것도 문자로. 또 막 통분을 하고 막 하면은 뭐 통분할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보면은 조금 어렵다 이거야. 뭐 하여튼 뭐든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두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같고 그 다음에 얘랑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은 정리가 좀 부족하네요. 조금 다시 자,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는 달라야 돼요. 자, 얘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얘를 양변에 뭐라고 해야 되지? a-분의 b를 곱해요. 여기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요. 그럼 플러스 되고요. a-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지? a-분의 a 만들어지죠. b를 적었네. a-분의 a 만들어지죠. b 여기에 a-분의 b를 이렇게 곱하면 b 약분되고 a-분모로 내려온다, 그죠? 여기는 a-분의 b를 곱하면 a-a- 약분되고 b-분의 b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 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c-분의 b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 c-분의 c는 b-분의 b랑 다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두 식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a-분의 a는 b-분의 b고 c-분의 c랑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거 일반형으로 정리된 거다, 그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것도 일반형으로 정리됐다, 그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 하나 그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개수비, 요거 개수비, 요거 개수비,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 상수항의 개수비, 상수항의 b, 그게 요거잖아.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얘랑 얘랑은 같고, 평행하려면 얘랑 얘랑 같고 얘는 다르면 되는구나. 그럼 일치하려면, 일치할 때는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등호 성립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등호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그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 등호가 성립하면 안 돼요. 뒤에 거는 상관없어. 뒤에 이거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여기 등호 성립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등호 성립하면 안 돼. 이것만 다르면 되는 거지. 얘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이야기가 a 플러스 b 는 0이다. 요것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랬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였어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정리하면 얘가 나와요.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데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우면 문제 풀기가 조금 쉬워요. 조금 빨라져요. 한 5초 정도 빨라져요. 5초? 5초보다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한 30초 정도 빨라지겠네요. 왜?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것만 외우셔도 문제는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일반형, 표준형 바꾸는 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많이 쓰여요. 근데 기울기 이게 수직 조건을 일반형으로 해서 푸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요 파트에서는 좀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굳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굳이 이거를 일반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공식은 외우면 무조건 좋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죠? 공식은 외워놓으면 무조건 좋은데 외우기 힘들면, 잘 안 외워지면, 그리고 외웠는데 헷갈릴 것 같으면 그러면은 원래대로 푸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 평행하면 교점이 없겠죠, 그죠? 교점이 없다.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선생님 지난 강의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는 교점 얘기 나오면 연립방정식이 해. 교점이 없으니까 연립방정식에는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거를 좀 유식한 말로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일치하면은 뭐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다 교점이야.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고요.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이 없다. 안 된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불가능. 그 얘기예요. 불능. 부정은 뭐냐면은 아니부자의 그 정할정자, 그 부자가 그 한자 불자 불부 두 개 발음만 다르지 똑같은 한자지, 그지? 안 된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정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뭐라고 딱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불능, 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이나 한 점에서 만나나 수직인 것도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 한 개고 연립방정식에는 한 쌍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어쨌든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나는 뭐를 알아야 된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를 알면 된다. 그러면 문제 다 푼 거예요. 기울기, 지나는 점 하나 이거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 무조건 구한 거야. 뭐 이 앞에 무슨 행동을 했든 나는 상관없어요. 기울기랑 점 하나 구하면은 무조건 y-y1은 m 곱하기 x-x1 이걸로 무조건 푸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둡시다. 왜? 바로 나오는 게 요거는 바로 나오겠네. 자, 이 둘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그러면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직접 구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랑 기울기가 같다 하면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 할 필요가 없죠. 왜? 직선을 내가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난 y절편이 뭔지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해. 기울기만 궁금해. 왜? 여기에서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준 거다.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m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x증가량 4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1 3 더하기 1 그럼 2분의 4 해서 기울기가 2예요. 지나는 점 하나 뭐? x절편 좋네. x절편 이게 점 하나 준 거네. x절편이 4래요. 4,0 뭐 앞에 뭐 할 줄 알고 이렇게 비워놨는데 할 게 없네요. 자, 기울기가 이고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y절 y1 m인데 x 마이너스 x1 y는 2x 마이너스 8 끝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주는 문제에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에 관한 정보를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찾아서 그대로 내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게 점에 관한 정보를 얘가 주네요 지금. 그죠? 점에 관한 정보를 줬고요. 직선의 수직 이게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줬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할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얘 기울기부터 알아야 돼. 왜? 수직 조건을 줬으니까 뭐 요놈 기울기랑 내가 구할 기울기 m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놈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표준용어로 정리를 합시다. 2y는 3x 플러스 4 y는 2분의 3x 플러스 2 사실 요 뒤에 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2분의 3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랑 얘 기울기랑 곱해서 2분의 3에다가 m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2 내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기울기 구했어요. 점 좋네. 1, 마이너스 1,2 y-2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버리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기울기 하나 점 하나 요거 찾자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일반용으로 주어졌다 그죠? 일반용으로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표준용으로 고쳐서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풀려면은 좀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이거를 정리하면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도 정리하면 이건 더 복잡하네 그지? a 플러스 2에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인데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얘랑 같다 라고 놓고 문제 풀려면 와 스트레스 받지 그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 하던 그 앞에 배운 거 써먹자고요. 그래서 개수비로 문제를 풀자고요. 그게 더 편하다고요. 요렇게 놓고 선 하나 쭉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개수비를 쭉쭉쭉 적어봐. 자,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1이다, 그죠? a분의 1 하고 a 플러스 2분의 a 하고는 같아야 돼. 평행이니까. 앞에 거 두 개는 같고 뒤에 거 하나는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 일단 2분의 1 잠깐 놔두시고요. 얘네 둘이 같다. 그럼 대각선으로 요래요래 곱하면 된다, 그지? a제곱은 a 플러스 2와 같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2, 1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마이너스 1 또는 2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그걸 뭘로 본다? 요 녀석이 판단을 해요. 2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a가 2가 들어가면 여기 2분의 1 되죠. 여기도 2 들어가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죠. 그러면은 일치하게 돼버린다는 거야. 얘는 일치할 조건입니다. 일치하는 것도 기울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 앞에 거 두 개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평행, 하나는 일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일치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1번에 2번. 자, 두 직선이 점 1,1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 이제 표준용으로 바꿔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걸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경우에 이제 일반용으로 주어졌으니까 요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아, 이거 굳이?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요 파트에서만 딱 요거 쓰게끔 나와요. 왜? 여러분들 외우라고. 외워서 써먹어 보라고. 그래서 요 파트에서 굳이 요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방금 봤으니까 사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a b b 더해서 0이다. 요거를 써서 푸는 게 풀이가 훨씬 깔끔해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이거 표준용으로 정리하려면 a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2x 마이너스 a분의 3 뭐 요렇게 정리해가지고 수직 조건 이용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풀면은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많이 나지는 않아요. 요거 표준용으로 바꾸는 시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 30초에서 1분? 1분이면 좀 길다. 30초 정도?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우리 어떻게? A, A-2B B, B-2A 2B 플러스 2A가 뭐다? 0이다. 그러면은 이 식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0인 거죠 그냥. A 플러스 B가 0이다. 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A, B, C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지? 근데 보니까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수직으로 만날 때 와 그래 수직 조건이 있는데 조건 하나를 못 찾겠어. 와 그럼 그냥 훅 하고 지나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점 1,1에서 요런 요런 거 요런 거를 잘 못 찾아요. 처음 보면은 잘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스르륵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1,1이라는 거 이거 좀 괜히 준 거 아니거든. 1,1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수직인가요? 수직이고 이 점이 1,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 직선도 둘 다 1,1을 지난다 라는 말이지, 그지? 자, 이걸 잘 못 찾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다 라는 말이 없어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지난다 뭐 대입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난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직선 위에 점이 있다, 그지?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이러면은 대입 이게 되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야. 1,1에서 수직으로 만나다는 얘기는 1,1을 두 직선 다 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을 두 직선에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a 플러스 3은 0. 그럼 a 값이 나온다, 그지? 일단 요거도 b 플러스 2 플러스 c는 0. 여기서 일단 a 값 구합시다. a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뭐겠어요? b는 5. 5겠네, 그지? 맞죠?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마이너스 5 들어가면 b는 5예요, 그죠? 그럼 b 자리에 다시 5를 집어넣어.
A가 마이너스 5고 그거 따라서 B는 5인 거 찾았어요. 그럼 B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 플러스 2 플러스 C는 0입니다. C는 마이너스 7이겠네요. 그래서 A, B, C 다 구했네.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잘 찾으셔야 돼요.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 고2 때 미적분 배우면은 저렇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조건들이 한 번씩 나와요. 요런 식으로 1,1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거를 캐치를 잘 하는 습관을 들여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AB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냥 x 플러스 ay 플러스 b 이거는 방정식을 구해서 내가 여기다가 요거랑 개수 비교를 해서 AB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뭐 구하는 거예요? 수직이 등분선이라는 녀석도 결국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뭐랑 뭐를 찾아야 된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 찾자. 아, 무조건이야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자. 기울기 하나, 점 하나.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풉니다. 기울기랑 점을 찾자. 지나는 점 하나를 찾자. 이거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면은 뭐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구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기울기랑 점 하나 찾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 어쨌든 요 파트가 도형 파트입니다. 식만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기가 버겁다 하면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선문 아무거나 하나 그으세요. 나 이렇게 긋고 싶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선생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좌표축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야,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얘가 3,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사실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좌표축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이거에 맞춰서 좌표축을 그리면 돼. 자, 얘의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그럼 내가 구할 직선은 요 놈이라고. 요 놈의 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기울기와 점 하나가 필요한데 기울기는 뭘로 구해? 요거 수직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요. 점 하나는 어디서 구해? 요점 뭐 2등분 중점 AB의 중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직 조건에서 기울기를 구하고요. 2등분이라는 거에서 점 하나를 구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수직 조건을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내가 구할 거 기울기는 m이라고 항상 두세요. 그런 다음에 AB랑 얘랑 수직이다, 그지? 그러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지. 자, AB의 기울기. 그러면 x 증가량 3 빼기 마이너스 1. 3 플러스 1. 마이너스 5 빼기 3.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럼 내가 구할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AB 기울기고 난 녹색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할 거 M 값은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M 값은 2분의 1이다. 그죠? 기울기 구했네. M은 2분의 1. 자, 점 하나 구해야 됩니다. 점은 어떻게 구해요? 선분 AB의 중점으로 구하면 된다. 그지? 그럼 여기 바로 구하자 그냥. AB의 중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5.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이네요. 쫙 기울기 구했고 점 하나 구했고 y 마이너스 y1은 m x 마이너스 x1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요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 요렇게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y가 넘어오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렇게 돼요. 근데 얘도 지금 모양이 얘랑 다르다. 그죠? 어떻게 돼야 돼요? x의 개수가 1이 돼야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해줘야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2고요. b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뭐 구하라고? AB를 구하여라. AB는 6. 이렇게 답이 구해지겠네요. 됐죠? 자, 다음. 자, 마지막 예제 13번. 13번 예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발전 예제죠, 그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직선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 3개가 웬만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냥 막 그으면 이렇게 직선 3개를 내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마구 그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으면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그을게. 그럼 삼각형 나오죠, 그죠? 웬만하면 삼각형이 나와요. 눈 감고 그냥 쌤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었어. 하나 안 그어졌다. 어떻게 됐어? 쌤 진짜로 눈 감고 그었어요. 웬만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안 되게 하는 거 그럼 뭐 있냐? 자, 일단 막 직선이 2개가 막 이렇게 일치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면 3개가 전부 다 일치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단 삼각형 안 된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일치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치하려면 개수비가 다 똑같아야 되거든. 자, x-y는 0, x 플러스 y는 2. 요거 2개 당연히 안 되죠. 요거 1, 마이너스 1, 0. 다 다르다,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심지어 평행도 아니야.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워버리고. 자, x-y는 0하고 5x-ky는 15하고 쭉 그어봐. 아이, 왜 이래? 자, 그럼 이거 5분의 1이죠. 얘는 0이잖아. 이 개수비. K랑 상관없어요. K랑 상관없이 얘네 둘이 이미 달라. 그럼 일치는 아니겠다, 그죠? 마찬가지 x 플러스 y는 2랑 이렇게 보면 이거 5분의 1이고 5분의 2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치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2개가 일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일치는 제껴놓읍시다. 일치는 제껴놓고 어떻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일치를 제껴놓고 나면은 뭐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이 안 되려면 평행한 거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거. 근데 세 직선이 다 평행할 수도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얘네 둘은 평행도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것도 제껴. 그러면은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 자, 두 직선이 평행해버리면은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데 어떻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두 직선이 서로 만나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그럼 다른 직선 하나가 뭐 아무리 어떻게 지나가도 두 직선이 평행해버리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경우. 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도 일단 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렇게 생겼을 때,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두 직선이 그러면 이제 평행해야 된대요. 평행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식을 앞에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요. 자, 기역과 니은이 평행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하고 디귿이 평행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요거 남은 하나가 니은이겠지, 그지? 다른 한 경우는 기역하고 디귿, 아까 기억하고 디귿 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평행한 경우부터 첫 번째, 기역과 디귿이 평행한 거. 요거 평행 표시예요. 평행 기호예요. 요거 기역과 디귿이 평행한 경우. 그러면은 x-y는 0 하고 5x 마이너스 ky는 15 하고 개수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5분의 1 마이너스가 플러스 합시다. 5분의 1은 k분의 1. 여기는 달라야 돼. 15분의 0. 얘는 이미 다르다, 그죠? 0이니까. 그러면 k가 얼마? 5이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였어요?
니은 디귿이 병행한 경우, 니은하고 디귿이 병행한 경우, 그러면은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가죠. y는 2 요거랑 5x 마이너스 ky는 15 요거랑 쭉 그어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1은 15분의 2. 얘는 달라야 돼. 이미 다르죠, 그죠? 그럼 k 값이 뭐다? 마이너스 5. k가 마이너스 5일 때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자, 그 다음에 세 개 다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까요? 어쨌든 만나는 점, 교점이다, 그죠? 이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네.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은 식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x-y랑 x 플러스 y는 2.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을 찾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2x는 2, x는 1. 그러면 y도 1. 그러니까 1,1이라는 점에서 세 직선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 줍니다. 아까 5x-ky는 15. 여기다가 x1y1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5 마이너스 k는 15, k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요 세 개 k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5 이렇게 k값 3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위치관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주로 많이 한 게 이제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많이 했어요.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왜 별로 안 했냐?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했습니다. 평행, 일치, 수직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1차 함수 이야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풀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다 겪었어요. 그래서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 다음에 일치하면 기울기로 y절편이 다 같다. 수직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요런 거는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정리된 것만 지금 주로 나왔는데 표준형은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